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뉴스 영양과 건강TV의 강민구입니다. 조리 자격증 TV 프로그램으로 2021년도 조리 기능사 자격시험 필기 부문 양식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부문은 조리실무 기초조리실무가 51번부터 60번까지 10문제가 나죠. 그 두 회분을 한꺼번에 방영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20번 문제까지 요 구성 2회차분을 구성하겠습니다. 1번 문제부터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도구의 용도 설명이 바르지 않은 것이 무엇이냐 라는 질문이네요. 1. 만돌린 과일이나 채소를 채 썰 때 맞는 말이죠. 2. 그레이터 과일이나 채소를 대량으로 절단할 때, 그레이트는 채소나 치즈 등을 갈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2번이 틀린 말로 정답이 되겠습니다. 제스터는 오렌지나 레몬의 색깔 있는 부분을 길게 벗길 때, 즉 무늬용으로 쓸 때 사용하는 장비가 맞다. 푸드밀은 완전히 익힌 감자 등을 분쇄할 때 쓰는 기구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든 샐러드의 기본형으로 한 가지 이상의 샐러드를 드레싱과 함께 제공하는 것이 뭐냐 라는 질문이네요. 그린 샐러드가 답이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2번에 컴파운드 샐러드라고 하는 것은 비회식 이걸 얘기하는 거죠. 웜 샐러드는 따뜻한 소재를 얘기하는 거고 심플 샐러드는 간단한 소재, 글자 그대로 간단한 소재를 얘기하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열에 의한 캐러멀화 원리를 적용한 국물 조리 방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캐러멀화는 당 성분이 열에 의해서 색이 진해지는, 갈색이 진해지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답은 브라운 스톡이 되겠습니다. 화이트 스톡은 주로 뼈를 우려낸 국물이죠. 색깔이 하얘니까 갈변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피시 스톡은 생선, 크루브용은 채소 플러스 와인 구조로 만들어지는 거니까 역시 캐러멀하고는 관계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근한 불에 오랫동안 끓이는 조리법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스튜잉이 답이 되겠습니다. 포칭은 뭐죠? 약불에 익히는 것, 육류를 주로 이제 약불에 익히는 쪽을 이제 얘기하는 거고, 블렌칭은 단시간 내 데치는 거. 그 다음에 시머링은 은근히 끓이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은근히 끓이는 건데, 스튜잉은 익히는, 그러니까 스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익히는 구조에 더 맞는 거고, 시머링은 이제 데치기처럼 삶는 부분인데 좀 오래 이제 끓임으로써 국물을 내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 이제 여기에 이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보일링은 펄펄 끓린 것을 이제 얘기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5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빵을 냉장 보관할 경우 딱딱해지는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이거는 전분이 노화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방의 산화라고는 우리가 산패된다. 썩는 게 아니에요. 산패는. 이걸 얘기하는 거고요. 그런 산패가 되면 조금 냄새가 좀 그렇죠. 그리고 색깔이 조금 검정색으로 진해지죠. 단백질의 제일화는 콜라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젤라틴으로 변하는 그런 거고, 전분의 호화는 노화하고 정반대죠. 물과 열이 가해질 때 점성이 늘어나고 부드러워지는 그런 것도 호화라고 하고,
온도가 내려감으로써 부드러워졌던 것이 딱딱해지고 점성이 없어지는, 맛이 없어지는 것이 노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프의 맛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수프의 맛은 역시 스톡, 예, 국물을 어떻게 내느냐가 결국은 맛을 가장 크게 좌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육류를 연화시킬 때 사용하는 도구는 뭐냐? 통상 이제 우리가 천연 그 연육제, 또 화학 연육제를 쓸 수도 있지만 물리적으로 이렇게 연화시킬 수 있죠. 예, 그때 사용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건데요. 이거는 이게 지금 답이 파운더라고 하는 것으로 우선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나머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슬라이서는 얇게 저미는 부분, 믹서는 혼합하는 부분, 필러는 껍데기를 깎는, 예를 들어서 감자라든지 이런 거에 껍데기를 벗기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용 빵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역시 케이크가 샌드위치용으로는 적합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르띠아는 지금 이제 오믈렛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제 많이 쓰죠. 예, 콘브레드는 크기가 좀 상대적으로 작은 부분, 바게트는 좀 길쭉한 빵으로 모두 샌드위치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 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샐러드의 기본 구성 요소를 분류하는 용어로 보기 어려운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베지터블이 되겠습니다. 베이스는 채소류를 이제 주로 쓰죠. 예, 바디는 목기나 유리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쓰고, 드레싱은 주로 이제 소스류. 이제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은 것 중에서 가니쉬라는 게 있죠. 주로 이제 꾸밈류 쪽에 쓰이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1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리기기의 사용처로 잘못 연결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네, 이거는 이제 답이 3번. 압력솥은 뼈 스톡을 제조하는 데 보다는 밥을 하는데 이제 주로 쓰이는 거죠. 예, 살라만더는 생선이나 스테이크를 구이하는 용 맞고요. 블렌더는 두유. 물론 이제 이게 믹싱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예, 블렌더가. 그 다음에 전자레인지는 육류 해동하는데 쓸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1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운 잉글리시 머핀에 햄, 포치드 에그를 얹고 홀랜다이즈 소스를 올린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에그 베네딕틴이 되겠습니다. 오믈렛은 우리가 그 수소 부꾸미 같이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속을 달걀로 이제 감싼, 특히 이제 럭비공 모양으로 감싼 것을 얘기하는 거고, 보일드 에그는 껍질째 삶은 달걀들을 모두 보일드 에그라고 얘기를 하죠. 스크램블드 에그는 요게 스크램블, 원래는 요게 드자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섞어서 그 달걀, 노른자, 흰자를 모두 섞어가지고 이제 프라이 하듯 그 익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스크램블드 에그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예, 12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인 칼쓰기 방법이 아닌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여기서 돌려 썰기는 재료 처리 방법입니다. 그러게 칼 쓰는 방법이 아니고 재료 처리 방법에 해당되기 때문에 1번이 칼 쓰기 방법이 아니다. 밀어 쓰기, 당겨 썰기, 후려 썰기 모두 칼 사용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예, 13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육류의 복합조리 방법이 뭐냐? 복합조리라는 뜻이 뭐죠? 예, 복합조리는
물론 이제 순서가 뭐 다를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건열조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향이라든지 이런 거를 살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습열조리로 넘어가는 그런 구조를 우리가 복합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복합조리의 가장 대표적인 건 브레이징이죠. 복합조리 방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암기를 해 놓으시는 게 낫습니다. 포칭이나 시머링 습열조리이고요. 그 다음에 베이킹 건열조리죠. 그러니까 건열 및 습열조리인 복합조리는 브레이징에 해당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14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차이나 캡과 가장 어울리지 않는 도구가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여기서 차이나 캡은 이제 거름망 구조, 뭔가를 이렇게 걸러내는 여과 기능을 하는 것을 지금 물어보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소창, 걸름망 기능을 하죠. 페이퍼 필터, 당연히 이건 뭐 커피 드립한다든지 할 때 페이퍼 필터가 가장 많이 쓰이죠. 예, 치즈 클로스, 이거는 주로 물론 치즈 클로스도 거름망으로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게 원래 기능이 포장용 면 평식물이기 때문에 일단 3번을 답으로 하겠고요. 거름망은 역시 마찬가지로 여과 기능을 한다. 15번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 프라이 조리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는 질문이네요. 예, 답은 스크램블드 에그가 되겠습니다. 스크램블드 에그는 물론 조리하는 방법은 프라이 하는 것처럼 하죠. 그러나 이제 실제 프라이가 아니고 흰자, 노른자를 모두 섞어서 좀 마구잡이로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제 프라이의 종류는 아니죠. 예, 써니사이드 업은 뒤집지 않고 한쪽만 익히는 프라이법이죠. 예, 오버이즈는 양면을 익히지 반숙으로 익히는 것을 얘기하고, 오버하드는 양면을 익히지 완숙으로, 오버 미디엄은 요거 오버 이지 하드 미디엄 중간에 미디엄이 들어가죠. 예, 그거는 물론 양면을 익히는데 반숙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6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도구를 이용한 조리 설명이 가장 잘못된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이거는 시머링은 은근히 끓이기, 데치기가 아니고, 데치는 것처럼 하긴 하지만 실제는 이제 뼈나 고기를 은근히 이제 국물을 내기 위해서 이제 끓이는 구조니까 데치는 건 그냥 채소를 데친다든지 이런 거하고는 차이가 있죠. 예, 브로일링은 석쇠구이 맞는 말이고요. 로스팅 오븐 조리하고 연관이 있는 거죠. 팬프라잉은 튀김, 이제 참고로 딥프라잉은 같은 튀김이죠. 그런데 팬프라잉은 튀겨내는, 그러니까 그 프라이팬에 생선을 튀겨내는 구조고, 딥프라잉은 치킨 튀기듯이 하는 거죠. 예, 17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스타의 조개 스톡에 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예, 답은 4번 문제가 4번 지문이 되겠습니다. 중불에서 1시간 이상 끓인다. 조개는 데치듯이 살짝 끓여야 되죠. 톡으로 거품이 오르면 이제 꺼내야 되는데, 이거 오래 삶으면 살이 단단해져서 맛이 없어지죠. 예, 나머지 1, 2, 3번은 맞는 말이니까 읽어보기만 하고 넘어가죠. 조개 스톡은 농축 후 올리브유로 유화시킬 때 소스로 사용할 수도 있죠. 해산물 파스타에 사용하는 기본 스톡이 조개 스톡이죠. 함유, 바지락, 모시조개 등을 사용하는 원료로 사용하는 것이 맞다. 18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스톡에서 뼈와 미르포화를 충분히 태우지 않았을 경우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충분히 태우는 게 지금 갈변시키는 문제의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갈변이 덜 되죠. 갈변이 덜 되면
화이트 스톡에 가까워지죠. 그래서 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비린내, 맹물, 우윳빛이 나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19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샌드위치의 구성과 거리가 먼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샌드위치는 빵, 스프레드, 속재료, 양념 등으로 조리한다. 여기서 이제 속재료는 우리가 필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샌드위치는 빵, 스프레드, 필링. 여기서 지금 필링이 주재료가 지금 빠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이제 가니시, 그 다음에 이제 양념 이렇게 이제 쓰이니까요. 필링이 빠진 게 아니고 이제 가니시가 지금 빠져 있는 거죠. 가니시가 지금 빠져 있기 때문에 일단 2번이 문제가 있는 거로 보시면 되겠고, 거친 빵보다는 부드러운 빵이 샌드위치로서는 낫죠. 거친 빵은 주로 이제 물론 이제 식용으로 먹기는 하지만은 필링은 샌드위치의 핵심이 되는 재료다. 맞는 재료죠. 속재료 또는 주재료라고 얘기를 하죠. 양념은 조미료나 소스 또는 드레싱을 의미한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달걀을 삶는 시간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이 뭐냐라고 물어봤네요. 답은 3번. 미디엄 보일드 에그들은 7 내지 9분이 아니고 5 내지 7분이 되겠습니다. 코드드 에그는 30초 내에, 소프트 보일드 에그는 3, 4분, 하드 보일드 에그는 완숙이죠. 10 내지 14분이 해당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면 완숙, 반숙, 그리고 이제 요거는 살짝 익힌 부분이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회차본 20문제에 대한 양식 부분, 조리실무하고 기초조리실무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일식 조리실무와 기초조리실무 2회분 51번부터 60번까지의 그 10문제씩 2회분에 대한 것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감사합니다.